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너가 지금 첫 번째 건 빈칸을 채웠다는 얘기네. 근데 빈칸을 채웠으면은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1,5, 1,11 안 똑같잖아. 똑같은 게 4,2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걸 답으로 쓰라는 얘기야. x의 값은 4, y의 값이 2. 근데 쌤은 지난 시간에 이게 무의미해서 쌤은 이걸 두 개 빼가지고 풀어줬던 것 같아. 밑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은 왼쪽은 왼쪽끼리 뺄 거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뺄 건데 3x에서 x를 뺐더니 2x, y는 지워지고 14에서 6을 뺐더니 8인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4고 x가 4면은 x한테 4를 집어넣으면 y가 2가 돼야지 6이 나오는 거죠. 쌤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어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모르는 거는 75쪽에 6번. 75쪽 6번은 x하고 y의 값이 다한 것 같을 때 a하고 k의 값을 결정하세요. 한율이 이거는 풀어져 있나? 이거는 네. 4번까지 풀었습니다. 너 놀았는데 며칠 동안? 완전 놀았는데? 오기 전에 막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너무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어금니 꽉 깨물어 봐요. 자, x의 값이 다한 것 같고 y의 값이 다한 것 같을 때 해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두 개 모두를 만족한 해기 때문에 두 개 모두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a가 없는 첫 번째 시간대 집어넣으면 k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x의 값한테 5배를 하고 y한테 3배를 한 다음에 더하라고 하니까 5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두 개 더한 값 1이라고 합니다. 그럼 8k인 것 같고 마이너스 7이 있는데 마이너스 7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k값은 1인 건 밝혔습니다. 그럼 k가 1인 걸 밝혔기 때문에 x하고 y의 값은 k한테 1을 집어넣으면은 해라고 하는 x의 값은 2하고 y의 값은 이거를 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a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x한테 2를 대입했고 y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건가? 그런 a의 값은 그래서 2하고 1을 찾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지난 시간에 가감법 전까지 했었나? 네. 자, 이제 유형편에서 질문이 있다, 워크북에서 질문이 있다고요? 워크북에서 풀어야 될 거는 42쪽부터 42에서 44까지. 42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4번, 5번이요. x하고 y가 자연수입니다. x하고 y가 자연수였을 때 다음 1차 방정식의 모든 해 순서쌍을 다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해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연수만 해라고 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자연수가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수가 큰 값부터 가정하려고 하는데 y한테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이 누구야? y한테 2를 집어넣으면 0이면 자연수가 안 되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그것도 자연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3x 더하기 y의 값이 12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수가 큰 x부터 가정할 겁니다. x의 값 1이라고 한다면 y의 값은 x의 값 2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한다면 4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자연수가 아니네. 그래서 그만 구해도 되겠네요. 이제 딱 3개 있고요. 마지막 녀석은 2배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2x 더하기 y의 값이 6이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x 앞에 계수가 크기 때문에 x를 가정하고 있고요. x의 값 1이라면 y의 값은 2라면 3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없고 이 두 개가 해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또 풀어낼 거는 5번은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그 1차 방정식의 해를 순서상 x, y로 표현해 주세요. 그때 x하고 y는 자연수입니다. 첫 번째 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쌍둥이 x명과 새 쌍둥이 y명을 모여가지고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의 답은 쌍둥이면은 2명이 쌍둥이고 새 쌍둥이는 3명이 쌍둥이인가 보다. 그럼 쌍둥이가 x쌍이 있으면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새 쌍둥이 y쌍이면? 그렇게 인원수를 합쳐가지고 33명입니다. 이제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만족한 해를 갖다 자연수인 순서쌍을 찾으려고 하니까 누구부터 가정할 거냐면 개수가 큰 y부터 가정할 생각입니다. y라는 값이 1이라면 x의 값은 y의 값이 2라고 한다면 y가 2라면 6이니까 2하면 27, 2x의 값이 홀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y는 2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y의 값이 3이었을 때는 3 대입했더니 9, 2항해주면 24 아니다, 맞나? 9를 이항하면 24 맞니? x의 값은 10인가?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면 12, 11을 이항했더니 21, 2x의 값이 21이면 x의 값은 2분의 21이기 때문에 2분의 1, 21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y는 짝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y는 홀수만 되는 모양이야. 5를 대입했습니다. 15를 이항했고요. 15를 이항했더니 18, x의 값은 9. 관찰이 되어지는 거는 x의 값이 20 커질 때마다 y의 값은 3씩 작아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따라서 그 다음은 몇 칸 마칠이야? y가 2씩 커지면 x의 값은 3씩 작아지는 것 같아. 부였을 때는 그런데 11이 됐을 때가 y가 11일 때가 0이 될 거니까 그건 안 되겠네. 이렇게 5개가 순서쌍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100원짜리가 x개, 500원짜리가 y개 합치면 700원이 있습니다. 식을 세우겠습니다. 100x 더하기 500y의 값이 700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5y의 값은 7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게 하면 y부터 가정하겠네? y가 1이면 x의 값은? y가 2가 되면 그럼 안 되겠네.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하나밖에 없군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3쪽의 1번. 43쪽의 1번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이거는 이제 이걸 처음 배우는 아이들 중에 아주 어리석은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x한테 숫자를 대입해서 y가 누군지 각각 구한 다음에 똑같은 걸 갖다 찾는 과정인데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걸 구하면 똑같은 게 누구야? 4,1만 똑같은 거구나. 나머지 똑같은 게 없네. 하지만 이렇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번씩 풀어서 해를 갖다 구하려고 합니다. 10번씩 풀려고 하는데 두 식을 빼야지 y가 지워지는구나. 뺐더니 x, y는 지워졌고 뺐더니 4인가요? x가 4면 y의 값은 더해서 5 나와야 되니까 1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요. 몇 번이죠?
이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시고 2번에 있는 세 문제 다 모른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문제 취지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각각 다 구하시고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 여기는 첫 번째 걸 만족하는 것도 구하고 두 번째 걸 만족하는 것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공통되는 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공통된 해를 구했다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 쌤은 각 1차 방정식 해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구가 쉬운 녀석이 누가 있냐면 소구하기 쉬운 녀석이 없다. 3x고 x고 y고 2y고 빼서 안 지워지네. 이건 빼면 x하고 x가 지워지고 빼면 y하고 y가 지워지나? 네. 하지만 이것들은 지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첫 번째 건데 2배를 할까 생각 중이야. 첫 번째 건데 2배를 하게 되면은 y를 지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쌤이 여기서 이걸 뺄 생각이거든? 빼면은 뭐가 남죠? 왼쪽은 5x인데 오른쪽은? 그럼 x의 값은? x란 값이 4일 때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다 4 대입해볼까? y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는 그냥 바로 빼도 되겠네? 빼면 누가 남죠? 뺐으니까 4y가 되는 것 같은데? 4y가 8이 되겠죠? 네. 그럼 y의 값은 2가 되겠네요? y가 2가 되면 x의 값이 누구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된 거 맞죠? 네. 세 번째 것도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위에서 밑에 걸 뺐더니 x의 값은? y는? 답은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문제가 요구한 거는 각각을 만족하는 순수성을 다 구한 다음에 공통되는 순수성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지만 그건 불편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풀어야 될 거는 44쪽에 5번이요. 44쪽에 5번이 다음 식에서 마이너스 2,4가 해가 되는 걸 찾으세요. 해라고 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를 집어넣으면 밑줄 친 값이 뭐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8의 값은 0이랑 똑같나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의 해는 아닙니다. 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표현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만 번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중인데 근데 실은 해라고 하는 건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을 지금도 선생님 수십 번째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 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틀릴 수 없습니다.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대입했습니다. 대입은 왼쪽은 4인 것 같죠? 오른쪽은 누구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군요. 그것도 이 방정식도 해가 이렇지 않습니다. 해가 저 녀석은 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2하고 4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밑줄 친 값은 뭐가 되죠? 네, 왼쪽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니까 0이네. 이건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왼쪽은? 네, 선생님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빨리빨리 대입해주면 안 되냐?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2하고 4 대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2인 것 같습니다. 이건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 대입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그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12. 네, 마이너스 10이죠. x에서 y를 빼면은 마이너스 6. 거기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오른쪽은 누구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4가 근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이제 센 수학으로 갈까요? 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는 97쪽부터요. 센 수학의 97쪽부터 104쪽. 자, 97쪽에 모르는 거는 625번. 이걸 왜 모를까? 이게 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해라고 하는 거는 아, 표는 작성했어? 표를 찾으 표를 작성해서 y한테 1을 집어넣어서 x의 값 구하고 y한테 1을 집어넣어서 x의 값 구하고 그렇게 구했어? 계산했으면 네. 다른 문제는 198번. 626번도 똑같은 것 같은데? 28번. 네. 628번. 남자가 X명, 여자가 Y명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숫자는 1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X하고 Y를 더하면 15명입니다. 여자 회원은 Y인데 Y가 남자보다 X보다 3명이 많습니다. Y의 값이 X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수인 Y한테 3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8쪽에 634번. 634번. 다음 문장을 미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x라고 하는 숫자의 3배는 y의 2배보다 4만큼 큽니다. x의 3배한 녀석의 값은 y의 2배한 것보다 큽니다. 큰 게 4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녀석인 이 y한테 4를 보태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건가? 아, 틀린 거 아니야? 그치? 4의 값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지. 이건 틀렸네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네? 넌 답을 몇 번을 골랐는데? 저
2번이요. X살인 영미의 나이는 Y살인 은정의 나이보다 3살이 적습니다. X살인 영미 나이가 Y살인 은정이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근데 3살 작기 때문에 작은 녀석한테 3을 더해줘야지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근데 여기 써있는 녀석은 3을 이항한 걸 가지고 쓴 것 같아. 그래서 3을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도표할 게 몇 번이죠? 636번이요. 지훈의 반 남학생 16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 점수는 X점인데 여학생 14명의 평균 점수는 Y점입니다. 그리고 지훈의 반 학생 전체 학생의 3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 점수는 73점입니다. XY에 대한 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점수하고 인원수를 곱하면 16명 남학생 점수의 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두 번째 학생의 점수, 16번째 학생의 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누기 한 값이 16명의 점수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명의 점수의 값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은 양변에 16을 곱해서 인원수하고 평균 점수를 곱한 게 16명 학생의 점수의 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학생 14명의 점수의 합은 인원수와 평균값을 곱한 게 여학생 14명의 점수 합이겠네. 그럼 선생님이 여학생 14명의 점수 합의 값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14Y라고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3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73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30명의 점수의 총합은 30과 73을 곱한 값이 30명 아이들의 총 점수인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16X와 14Y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30 곱하기 73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값을 양변을 30으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으로 답을 찾으러 가는 것 같거든? 30으로 나누기 했더니 30분의 16은 15분의 8인가? 30분의 14는 15분의 7? 네, 이거랑 똑같은 객관식 보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5번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39. 639번이 해의 개수를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연수가 해라고 하니까 개수가 큰 y의 값부터 가정하면 되겠다. y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누구인 거야? y한테 1을 집어넣으면 4를 이항했더니 28 빼기 4여서 24, 3 곱하기 8이 24인가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많이 인내심이 필요해. 노래가 잘 안 불러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데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될까? 네. 자, 2를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이고 2항했더니 20입니다. 3분의 20일 값은 분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3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10이니까 2항했더니 16이고요. 16의 값은 3으로 나누기 했더니 3분의 16 안 됩니다.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2항해주면은 되네. 한유리가 지금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해줬어. 야, 그럼 5 대입하면 여기 20인데 2항이 좀 8이니까 3분의 8은 안 될 것 같고 6 대입하면 24니까 2항하면 4니까 안 될 것 같고 7 대입하면 28이니까 x가 빵이니까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건 기껏해야지 구구단 범주 내에 있는 산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면.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40. 640으로 갔습니다. 640번이 의미하인 정수였을 때 다음 식을 모든 해의 순서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자연수로가 안 있다? 의미하인 정수의 범위에는 자연수와 0을 우리는 의미하인 정수로 얘기하는 것 같아. 음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개수가 큰 y부터 지금 가정하려고 하거든. y의 값이 0이면 x의 값은? 맞는 것 같은데. y의 값 1이면 x의 값은? y의 값 2면 x의 값은? 관찰해봤더니 x의 값이 y가 1씩 커질 때마다 x의 값 5씩 감소하네? 그래서 그 다음 점은 누굴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야, 앞에 건 작아지다가 갑자기 커지면 어떡해. 정신줄을 놨어, 정신줄을 놔. 그 다음은? 네, 앞에 거 50 감소하고 뒤에 거는 지금 1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음수가 나올 테니까요.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41번은 x하고 y는 자연수였을 때 1차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한 다음에 b-a의 값으로 적절한 녀석의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숫자를 갖다가 개수가 큰 x의 값부터 가정해서 풀면 되겠다. x의 값을 가정할게. x의 값이 1이면 y는? x의 값이 2면 y는? 3이면? 4면은? 5면은? 안 돼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모두를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b-a가 필요하거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세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세요. 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여기 써있는 숫자 중에 있는 거는 이거 2개가 있나?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0진의 반 10명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1인용 자전거 X대 2인용 자전거 Y대를 빌렸습니다. 1차 방식을 세웠습니다. 10명이 저렇게 빌렸으니까 빈자리가 없게끔 타려면 1인용 의자가 X대 2인용 의자가 Y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게 사람 수인 것 같아. 그런데 1차 방식의 모든 순수상을 보라고 했고 X하고 Y에는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네. 여기서 X하고 Y는 자연수여야 되는 건가? 그게 좀 애매하다. X하고 Y의 값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선생님 생각에는 10명에서 2인용 자전거만 빌리거나 10명에서 1인용 자전거만 빌려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은 X하고 Y의 값을 의미하인 정수로 놓고 푸는 게 마땅할 것 같아. 그럼 먼저 개수가 큰 Y부터 가정할게요. Y가 0이라면 X의 값은 1이면 2라면 X의 값은 20 감소하는 거야 지금? 그럼 X가 20 감소하면은 4,3, 2,4, 0,5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49번. 유정인의 반 2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0명의 사람이 체험학습을 하러 버스를 탔는데 요금의 총액이 21,800원입니다. 버스 요금 교통카드로 지불하면 850원. 그 다음이 현금으로 지불하면 1250원입니다. 그럼 무조건 카드로 결제해야지. 교통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의 숫자가 X명, Y명이었습니다. 얘들은 부자인가 봐요. 그런데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올바른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x하고 y를 합쳐가지고 몇 명이라고? 학생 수는 20명이라고? 그런데 850원 지불하는 사람이 x명이었고 1250원씩 내고 타는 사람이 y명이었다며. 그 지불한 전체 금액은 21,800원입니다. 이거를 식을 연립방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약분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50으로 약분해볼까? 50으로? 이거 50으로 약분했더니 0 지우고 5로 나누기 하면 17인가? 0 지운 다음에 5로 나누기 했더니 0 지우면은 2180인데 5로 나누기 하려고 6인가? 자, 이거 두 개를 식으로 세운 녀석을 찾으세요. 답이 3번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어느 과수원의 작년 포도하고 사과의 수확량이 합해가지고 500상자입니다. 근데 수확량의 합은 500상자인데 과수원의 포도의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했고요. 사과의 수확량은 10%가 감소해서 전체 수확량이 17상자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포도의 수확량 X상자, 사과의 수확량은 Y상자였는데 연립방정식에서 가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500상자였는데 그게 지금은 작년에는 X하고 Y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그거 가지고 식 세운 거는 빈칸이 아니네. 작년 생산량은 빈칸이 아닙니다. 빈칸이 되는 녀석의 값은 요 수확량이 증가하고 감소한 거 가지고 하라는 얘기구나. 포도는 작년에 X만큼이었다며. 포도는 작년에 X상자를 생산했는데 수확했는데 포도는 올해에 5% 증가했어? 5% 증가하면 뭘 곱해야 되지? 요게 지금 포도의 올해 상자 개수인 것 같은데 이게 5% 증가한 개수? 그 다음 녀석은 사과의 수확량은 10% 감소해? 사과는 Y가 작년 생산량이었는데 10%가 감소해? 그러면은 이게 원래 전체 상자 500상자 대비 17상자가 감소한 거니? 이 내용 맞을까요? 네. 그럼 이제 전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전개하게 되면은 x 더하기 100분의 5x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거든, 지금. y 마이너스 100분의 10y 그게 500 마이너스 17인데 네. x 더하기 y는 500이라며. 왼쪽에 500과 오른쪽 500을 지웠습니다. 그럼 네모에 들어갈 녀석의 값으로는 100분의 5x, 이거 x 빼먹었다.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10y가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이걸 보기 중에서 찾으세요가 제일 어렵다. 다 비슷하게 생겼네. 1번이 답인가? 됐나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53번. 653번. 653번이 x하고 y의 값이 자연수였을 때 연립방정식 해는 a하고 b가 연립방정식 해라고 합니다. 그때 a, b를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 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풀고 싶은데 더하기나 빼기로 풀려고 봤더니 x 앞에 숫자 다르고 y 앞에 숫자 다르네. 그래서 첫 번 식한테 3배를 한 다음에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첫 번 식한테 3배를 하게 되면은 3x 더하기 15y 57? 근데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네. 두 식을 빼면은 y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 뺐더니 13y가 됐고 x는 지워졌습니다. 빼주면은
아, 39라고요? 그래서 y의 값은 3입니다. y가 3이어서 y한테 3을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x가 누구죠? 3, 그때 이걸 a, b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55. 주사위를 13번 던져가지고 2의 눈이 x번, 3의 눈이 y번, 그 다음에 5의 눈이 y번, 아, 내가 무슨 잘못 읽었나? 3의 눈이 4번, 5의 눈은 y번, 6의 눈은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복잡하네 상황이. 1의 눈과 4의 눈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 눈의 숫자 합은 37입니다. 주사위를 13번 던졌다고? 네. 근데 13번 던져가지고 x번, 2의 눈은 x번, 1은 빵번, 2는 x번, 3은 4번, 4는 빵번, 5는 y번, 6은 한 번. 그렇게 총 13번 던졌다고? 네. 그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8이란 얘기인가? 네. 5를 이용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나온 주사위 눈의 합의 값이 37이라고 하니까 2가 x번이니까 눈의 숫자 합은 2x, 3이 4번이라고 하니까 12, 5는 y번, 6은 한 번, 나머지 각각 빵번. 그 눈의 합의 값이 문제에서 37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식을 세우면은 2x 더하기 5y는 18을 이항했더니 19가 되는 거니? 네. 그때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세요가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의 답이고 해를 구한 게 두 번째 거의 답이네. 그래서 뺐으면 좋겠는데 x 앞에 y 앞에 다르다. 첫 번 시간대 두 배를 해볼까? 첫 번 시간대 두 배 하면은 2x 플러스 2y는 16, 밑에 거는 2x 플러스 5y는 19인데 이 녀석을 빼가지고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2x는 지워졌고 5y 빼기 2y는 4, 오른쪽은. 따라서 y의 값은 1입니다. 네. y가 1이면 x의 값은 누굴까요? 7,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답으로 쓰세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55.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n-1, -2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 해라고 하는 건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먼저 순서상에도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식에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서 m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먼저 5배 하는 중입니다. n-1에 5배 했고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n배 했습니다. 그 값이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3m이라고 하는 게 15가 되는 건가? 네. m값은 5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m값이 5가 되기 때문에 순서상이 4, -2가 해라는 얘기군요. 그 해를 갖다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 그러한 n값이 알고 싶습니다. 대입했습니다. 4n 플러스 4의 값이 36입니다. 그래서 n값은 우린 8에서 5를 빼세요. 3,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660번. 660번으로 왔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서로 바꿔 풀었더니 바꾸어서 풀었다고? 아, x하고 y를 바꿔서 풀었다고? x하고 y를 바꿔서 풀었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식인데 마이너스 2y 플러스 x는 5라고 생각했고 y 플러스 3x는 a라고 생각해서 풀었더니 이걸 풀었더니 부호만 바꾸는.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 풀었다고 하거든? x를 y로 바꿨고 y를 x로 바꿨고
x를 y로 바꿨고 y를 x로 바꿨다는 얘기네. 아, x하고 y를 서로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바꾼 이 식의 해가 x는 0이고 y는 b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b를 구할 수 있겠네? x한테는 0을 y한테는 b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b가 5야? 분수가 나오네.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근데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였을 때 0,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y한테는 b 값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세요. x한테는 0을 집어넣으세요. 그때 a가 나옵니다. 따라서 a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 두 개를 곱해주세요. 부호는 플러스가 될 때고 분수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라서 4분의 25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61번 문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고 한다면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족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문자는 XY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차수는 1차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두 개, 차수는 1차식. 그런데 이걸 이항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이항했더니 2-AX의 제곱 마이너스 5X 1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인가요? 요게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네. 네. 근데 얘도 사라져 버리면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것 같아. 얘는 사라지면 안 돼. 얘는 사라져야 해. 얘가 사라지려면 A의 값은 2, 근데 얘는 사라지면은 안 돼.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이해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62번이요. 어느 텔레비전 방송사에서는 한 개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마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광고를 할 겁니다. 10% 시간 무조건 광고를 한다고? 그럼 채널 바꿔야지, 돌려야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10분의 1만큼이 다 광고로 편성이 됩니다. 방송사에서 5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할 때 시간이 15초인 광고와 20초인 광고를 적어도 한 개씩 방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20초인 광고는 최대 몇 개 방송할 수 있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방송에서 광고는 몇 분을 넣는다는 얘기일까? 5분. 네, 10%니까 5분이 광고겠네? 광고 시간은 다 해서 5분인데 모두 사용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5초짜리 광고하고 20초짜리 광고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15초짜리 광고 횟수를 쌤이 X번, 20초짜리 광고 횟수를 Y번이라고 한다면 15초짜리를 X번 방송하고 20초짜리를 Y번 방송했을 때 5분이면 몇 초인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X도 Y도 적어도 한 번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값은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X하고 Y는 적어도 한 번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5로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3x 더하기 4y의 값은 5로 약분했더니 10. 개수가 큰 y부터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y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가? 네. 그럼 다 이거의 해를 다 구할 필요 없이
y가 최대인 것만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y의 값이 가장 클 때가 15? 네, y가 15가 되면은 x의 값은 0. 0. 그러면 안 되잖아. 자유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y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4? 근데 4 곱하기 14는? 48. 4 곱하기 14는? 56을 이항했더니 x의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네? 그 다음 생각할 건 13? y가 13이면은 아 52? 52를 이항하면은 13이면 52 맞아? 맞네? 13에도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분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 y가 10이라고 한다면 48이면 이항했더니 3x가 10이라서 x는 이건 되는 거네. 그래서 y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방송 편수는 20초짜리는 12번 방송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3. 663번으로 갔습니다. x하고 y값은 자연수였을 때 1차 방정식의 해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10개나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a값 구하라고? 만약에 x 더하기 y가 2라고 한다면 그때 해가 누가 있을까? 자연수인 해가? 자연수 중에 더해서 2가 나오는 게 누가 있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네? 더해가지고 3이 나오는 건 해가 몇 개 있을까? 해가 누가 있어? 두 개 있나? 더해가지고 4가 나오는 거는 해가 몇 개 있을까? 느낌이 왔어? 네. 여기에 2가 있으면 하나 작은 한 개, 3이 있으면 두 개, 4가 있으면 세 개니까 이런 규칙성에 따르면 더해서 11이 됐을 때가 해는 10개 있겠네. 그때 A의 값은 11입니다. 규칙성에 대한 파악을 하세요. 이해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4번. 1차 방정식의 해가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정식을 만족하는 xy의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1차 방정식 해가 이게 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은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B. 요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녀석에서 밑에는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라고 하니까 해를 갖다 구하려면은 내가 A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B잖아. 네.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네. 그 A한테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을 생각이거든? 그러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을 거야. A, B 중에. 여기다 마이너스 2B를 대입했더니 이해됐을까?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B를 대입했더니 이제 양변을 쌤 생각에는 이게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만약에 A, B가 0이 돼버리면 얘가 1차 방정식이 되지 못해.
A가 0 돼버리면 XY가 지워져 버리니까 A나 B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는 0일 수밖에 없거든? 네. A가 0이고 B가 0이면 X도 지워지고 Y도 지워지니까 1차 방정식이 되지 못해. 네. 그래서 A, B는 0이 아니야. 네. 0이 아니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나누기 할 수 있거든? 0이 아닌 숫자 마이너스 B로 나누기 하려고 해. 그 마이너스 B로 나누기 했더니 4x 더하기 3y의 값은 40. x 앞엔 개수가 큰 값이라서 x 앞엔 값부터 가정하면 좋겠는데 x가 1이면 12. x가 2면 14. x가 2면 8이고 2항 했더니 32. 32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32. 그거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x 값이 3이면 안 나와요. x 값이 4면은 x가 4면 16, 16을 넘기면 40 빼기 16, 24. 네, 3 곱하기 8이 24네요. 자, x가 5가 되면 안 되고요. x가 6이면 안 됩니다. x의 값 7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7 대비했더니 28, 28 넘겼더니 12, 12니까 y 값은 4입니다. x의 값은 점점 30 커지는 것 같고요. y 값은 40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x의 값은 3이 커지고요. y는 4가 감소하면 자연수가 아니네. 그럼 정확히 앞에 있는 3개까지 가능하겠군요. 답은 3개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65번. 665번. 찢어진 영수증. 영수증의 일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수증 일부를 보고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출제가 되면은 좀 아이들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 마트에서 과일을 사고 받은 영수증의 일부가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참외를 샀으니까 총 다 해서 13개를 샀다는 얘기는 복숭아하고 자두는 10개. 합쳐 10개 샀다는 얘기고 금액을 정보가 없네. 그죠?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복숭아를 X개, 자두를 Y개 샀다고 한다면 X개, Y개 샀다고 한다면 얘는 4,500원인가? 이거는 1000X? 700Y가 금액이겠네. 받은 돈 15,000원을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15,000원을 받고 마트 주인이 2,300원을 거슬러 줬대. 그럼 이 물건값이 얼마란 얘기야? 12,700원. 그러네. 이거씩 세우세요. 첫 번째 거는 XY 더해가지고 10 1000X 더하기 700Y의 값이 누구야? 4,500원 이항에서 빼야 되겠다. 4,500을 뺐더니 8,200. 이제 100으로 나누기 할까? 100으로 나누기 했더니 10X 더하기 7Y의 값은 82? 네. 난 이거 두 개를 만족한 XY가 필요합니다. 두 개를 만족한 XY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거한테 7배 줄 생각입니다. 7 뺐더니 7x 더하기 7y의 값은 70? 네. 빼려고요. 4. 그러네. x는 4네. x가 4가 되면 y는 누굴까요? 그래서 6에서 4를 빼세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여기서부터 끊고 쉬었다 합시다. 저절로 못 나가서 숙제가 없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겠네.
끝까지 다 몰라. 네, 문제는 읽어봤죠? 네. 네, 그럼 다 같이 할까요? 네. 자, 숙제를 못 내줘서 원통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슴이 아프지만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채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x하고 y가 자연수입니다. x와 y가 자연수인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p하고 q가 x하고 y의 해가 되는데 그 pq의 값은 이걸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것도 만족하고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니까 두 개 해였던 거지. 1, 2번에 해였던 거지. 네.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또 만족한다고 하니까 1, 2, 3번 모두의 해인 거네, PQ는. 그러면은 나는 1번과 3번만 있으면은 PQ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과 3번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식이니까. 하지만 2번식은 M이 누군지 모르는 식인 거네. 그래서 먼저 PQ부터 구하려고 1번과 3번을 연립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3번식에서 1번식을 빼려고 하거든? X는 X가 오면은 1번식에서 Y는 누가 되는 거야? 이게 PQ네. 5 빼세요, 3 빼세요. 이제 M만 구하면 됩니다. PQ가 지금 5하고 3이기 때문에 M값을 구하려면 2번식에다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겠구나. 그럼 집어넣게 되면 M값이 누굴까요? 5를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Y에 3을 집어넣었더니 15 더하기 3 M값은 18인 것 같습니다. 된 거 맞으세요? 18에서 8을 뺐습니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철사가 15cm짜리 철사를 남김없이 사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합니다.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는데 x하고 y에 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네. 네. 그럼 우리가 전체 길이가 15라고 식을 세울 수 있나? x 2개와 y 1개를 더한 이 철사의 길이는 15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자, 첫 번째 x부터 가정해야 되겠구나. x의 값 1이면 13. x가 2면 3이면 4면은 더 이상 없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한 변의 길이가 y라는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 커야 되는 건가? x에서 x를 빼면 빵? 네. y는 2x보다 작아야지만 삼각형이 되는 거네? y가 2배 한 것보다 작니? x한테 2배 하면 2라서 안 작은 거지? 네. y가 더 큰 거지? 2x는 4. 안 되죠? 네. 2x는 6. 안 되죠? 네. 2x는 8. 이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개라고 답을 쓰세요.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빼먹으면 틀리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선생님 방금 전에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 말했었는데
정연아,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 이해는 설명이 안 돼요. 네가 똑같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해한 대로 말해볼래? 나는 먼저 아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삼각형이 성립하는지 말로 네 말로 표현해보라고. 네가 이해한 걸로. 네. 한율이 한번 얘기해볼래? 지금 삼각형일 아니, 그냥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 때요. 삼각형일 때는 두 값이 둘이 더해서 자, 그럼 한번 저번에 한번 선생님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변 길이 A, B, C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가장 긴 변이 C라고 만약에 한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하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긴 변이 누군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 가장 긴 변이 누군지 모를 때는 원래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모든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고 배웁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삼각형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쌤이 요 녀석의 값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요 녀석의 값은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A라고 쓸 수 있니? 네. 그게 이거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면서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의 차이값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고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 쌤이 원하는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인지 이제 정현이가 얘기해 볼까? 어떨 때 삼각형이 성립한다고? ABC로 아니, 네 편으로 말하는데 알아들을게요. 얘기해 보세요. 그 가장 네. T 마이너스 A는 가장 한율이 얘기해 볼까요? 가장 긴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차이값 나머지의 합보단 작은 네. 이걸 기억해야 돼.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더 기억에 남으려나?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669번 문제는 한 자리 자연수 AB를 이용해서 카드로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두 자리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두 자리 숫자인 것 같고 이것도 두 자리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만족 카드로 하는 A라는 한 자리 숫자 누군지 B라는 한 자리 숫자 누군지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답은
그 한 자리 숫자가 만약에 뭐 5하고 2라고 한다면 두 개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50이라고 쓰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두 개 곱하세요. 한 자리 자연수를 곱하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바꿔 쓰려고 하는 중이거든. a, b라고 하는 숫자는 10a 더하기 b라고 써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거기서 내가 빼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3 곱하기 10, 30 플러스 a를 빼는 건가? 네. 그럼 그 결과는 b 곱하기 10 플러스 a예요? 네.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비슷한 네네. 자, 그러면은 산수해 보겠습니다. a의 값부터 계산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10a 마이너스 a, 9a. 근데 a를 이항해주면은 10A. 자, 10a 마이너스 a가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있던 a를 이항해주면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왼쪽에 b가 하나 있는데 10b를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죠? 3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0이었는데 이항을 해주면 30. 그럼 이 값이 지금 8a 마이너스 그 값이 30이 나오는 한 자리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숫자가 큰 것부터 가정해 보려고 하는 중이거든? b부터 가정할까? b가 계수가 더 크니까? 네. b의 값이 1이면 마이너스 9라서 이항해주면 39. 그럼 8a가 39가 될 수는 없잖아. b의 값이 2라면 마이너스 18 이항해주면 48. 네. 마이너스 18이니까 이항해주면 48. 네. 그럼 a의 값은 6. b라고 하는 값이 3이면 마이너스 27 이항해주면 57. 8a는 57이 될 수 없습니다. b의 값이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6 이항하면 66.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8a는 66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뭘 차리지? 5? 5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를 이항해주면 75. 8a는 75도 될 수 없습니다. 6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4. 이항해주면 84. 84도 안 됩니다. 그 다음이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3. 넘겨주면은 플러스 93. 8의 배수가 아니네, 93도. 그 다음이 8 대입했더니 72. 72면은 102. 네. 102도 8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근데 100부터는 8에다 10배란 게 80이니까 8a는 80보다 커지면 안 되거든.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요구했던 a, b를 곱하라고 하는 값은 1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x하고 y의 값이 a, b라고 하는 x하고 y의 순서쌍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xy의 순서쌍 또 다른 순서쌍이 다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럼 k값을 구해보세요. 뭔가 까다롭다. 지금 요게 지금 해라고?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요게 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2a 더하기 5b의 값은 17이라는 얘기네. 이런 거 맞아요? 네. 나 이번에 이거 대입하고 있습니다. 2a 마이너스 4 5b 플러스 15 이게 등호가 성립하겠네? 이거에 해라서 집어넣고 이거에 해라서 집어넣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줄 친 두 개 값이 누구라고요?
아, 17이라고? 그러니까 17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17에서 4를 뺐더니 13, 13에다 15를 더했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아니요. 수학은 수학 선생님들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문제 답 중에 18, 28 이런 게 답이 되게 많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안 풀려. 근데 객관식 보기에 18이나 28 있다? 그럼 찍으면은 답을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 진짜야. 몰랐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의 값이 y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라고 합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숫자보다는 9만큼 큽니다. 일단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이런 숫자가 존재할 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더한 녀석은 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 식인 것 같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거? 이거? 이 위 거하고 아래 거는 바꾸면 처음 숫자보다 9만큼 크다고? 위에 게 작고 위에 게 처음 숫자라며 처음 숫자보다 9만큼 커져. 이런 거 맞아요? 처음 숫자는 10x 플러스 y인가요? xy를 바꾼 숫자는 10y 플러스 x인가?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네, 오른쪽이 큽니다. 처음 숫자보다 나중 숫자가 xy 바꿔 쓴 게 더 큽니다. 큰 거는 9만큼 큽니다. 그럼 같으려면 9를 누구한테 더해야 돼? 네, 작은 녀석한테 9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항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요 값을 오른쪽으로 넘길 생각이거든? 넘겼더니 9라는 숫자가 11x는 나올 수가 없어. 이항을 하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네. x 앞에 건 마이너스 9가 되는 것 같고 y 앞에 건 9가 되는 것 같거든? 그거를 9로 나누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인 거니? 그럼 여기는 두 식을 연립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두 식을 더해볼까? 더했더니 x는 지워지고 그래서 y는 4? y가 4가 되면 x는 누구라는 얘기야? 3하고 4였을 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다음을 만족한 두 자리 숫자? 처음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 나중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 네, 처음 숫자를 답하라는 질문이거든. 처음 두 자리 숫자는 네, 34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가? 다음에 있는 그림에 원 안에 적혀 있는 x하고 y의 순서쌍? x하고 y의 순서쌍을 선으로 연결한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해가 a, 1이고 2번과 3번을 만족하는 게 3,c고 1번과 3번을 만족하는 게 d, 4라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a, 1은
1번과 2번을 만족하기 때문에 a, 1을 1번에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a하고 1을 집어넣었더니 a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아, 그러네. a는 마이너스 2란 얘기네. a는 마이너스 2인 거 구했네? 또 마찬가지 d, 4라고 하는 것도 1번을 만족하기 때문에 d, 4를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족해야 돼. 그러네. d는 1이네. 그런데 마이너스 2, 1은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 거잖아. 그럼 대입하려고.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1은 0. 그럼 b의 값은? b의 값도 5인 거 구했어. 그럼 b의 값이 5라고 한다면 이 3,C라고 하는 것도 이거의 근이라며. 그럼 대입하면 또 등호를 만족하겠네? 대입했어. 그럼 C가 누구야? 6에서 3을 빼서 답은 3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비어있는 부분들 여기까지 비어져 있는 것들 다 채워볼 거죠? 네. 네.